입니다. 온라인 강의 아이디를 공유하려다 돈만 뜯기는 사기 피해 신고가 또 속출하고 있습니다.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한 20대 남성이 또 지목됐습니다. 해외 동포 유치에 농촌 지역 교육 우선 정책까지 새로운 인구 정책들이 민선 팔기 들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실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은 여름 제철 농산물 출하가 본격화됐습니다. 때 맞춰 지역별 특산물 축제들도 줄줄이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인터넷 강의를 나눠 듣자며 상습적으로 돈만 가로채 실형을 받은 한 20대가 있습니다. 형기를 마치지도 않은 이 20대를 상대로 최근 똑같은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지만 범행을 또 반복해 실형을 살게 됐는데 최근 가석방으로 또 풀려났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만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노무사 수험생들이 주로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여기서 한 수험생은 온라인 강의를 공유하자던 한 20대 남성에게 돈만 뜯겼습니다. 공유할 아이디를 알려주겠다고 해서 115만 원을 보냈더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자기가 결제를 할 테니까 반액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계속 돈을 환불 안 해주고 미루고 연락이 안 됐었어요. 이 남성에게 같은 수법으로 당했다고 최근 한 달 동안 경찰에 접수된 신고만 9건.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단체 채팅방에는 현재 30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노무사, 공무원, 임용고시 등 강의 과목과 지역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돌려받았다고 하면 그 뒤로 사기했다고 하는 사람이 계속 들어와요. 해당 남성은 앞서 90명에게 3,400만 원을 가로채 구속됐다 2021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곧바로 같은 수법으로 31차례 1,700만 원을 또 뜯어내다 구속돼 지난해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됐지만 형 집행 만료를 9달 앞둔 지난 5월 가석방으로 또 풀려나 피해자를 낳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당장의 형벌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1심 형량보다 1년을 더 늘려 엄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석방은 법원이 아닌 법무부가 수용 생활을 보고 판단합니다. 가석방 실효나 취소는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거나 법무부 산하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마저도 기소 단계에서나 가능해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취소가 되는 경우에도 바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심사위원회에서 정말 취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 이후의 절차에 따르게 되는 겁니다. 전국 각지에서 나온 피해 사례를 이관받아 조사를 시작한 충북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 가운데 도내 남부권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보은에는 시간당 최대 35mm의 장대비가 쏟아졌고 청주, 청남대 17.5mm, 영동, 추풍령 14.7mm 등 1시간 사이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 대부분 그치겠지만 휴일인 모레는 북부권을 중심으로 다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예상 강우량은 도내 전역에서 5에서 60mm, 북부권은 80mm 이상입니다. 민선 8기 빼놓을 수 없는 공통적인 변화는 충북형 출산 양육수당 도입 등으로 대표되는 인구 정책입니다. 해외 동포 유치에 5천만 원 통큰 수당, 농촌 지자체들의 교육 우선 정책 등 낯선 아이디어가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충북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제천시. 인구가 더 적은 진천군, 음성군보다 먼저 인구 감소 지역이 됐습니다. 13만 명 인구지만 청장년층이 급격히 줄어 가까운 미래에 인구 절벽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민선 8기 제천시가 재외동포 유치라는 전에 없던 인구 정책을 꺼내든 배경입니다. 끌어올 인구를 국내에서 찾다 못해 국경 너머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거주와 취업, 교육과 의료 대책 등 이미 관련 검토를 마치고
10월쯤 첫 입국을 추진 중입니다. 고려인들이 우리 제천을 많이들 방문해서 이제 7월부터는 우리가 그 지원 이쪽으로 오실 분들을 공모를 받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전망이 밝게. 셋째와 넷째를 쌍둥이로 얻은 괴산의 한 가정. 출산수당 1억 원의 첫 주인공이 됐습니다. 출생아마다 1,200만 원씩 지자체 차원의 충북형 출산 양육수당 지급이 올해 시작됐는데 그걸로 애를 어떻게 키우냐며 괴산군이 셋째부터는 3,800만 원을 더 얹어 5천만 원 통큰 수당을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월 8만 원 기저귀 값에 산후조리비 100만 원 등 전에 없던 출산 지원책도 각 시군 민선 8기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다 우리가 뭐 재정이 좋아서 주는 게 아니고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렇게 하겠나 사실은. 그 애기 하나가 애국자예요 사실은. 아이가 거의 없는 군 지역, 사라져가던 놀이터며 어린이집들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괴산군의 중고생 전원 장학금과 옥천군의 오지 통학 택시비, 영동 보훈군 등의 문화 바우처 지급 등 학생들 대접도 부쩍 달라졌습니다. 당장 아이와 학생이 늘어서가 아니라 몇 안 되는 아이와 학생들마저 떠날까 봐 지자체가 환경부터 만들기로 한 겁니다. 농업과 노인 정책을 중시했던 농촌 지자체들이 교육 정책을 우선 과제로 내걸고 이런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일자리 늘리면 인구도 따라 늘 거라 믿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옥천에 있는 젊은 부부들이 인근의 대전과 세종으로 이주하는 중요한 이유를 제가 여쭤봤더니 아이들 교육 문제라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자체의 현실적 한계와 자주에 부딪혀 수첩 속에만 머물던 다양한 아이디어가 민선 8기 또 다른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장마와 폭염이 번갈아 나타나 사람들은 지치는 요즘이지만 농작물은 알맞게 익어 제철을 뽐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가거나 이미 손질을 마친 뒤 소비자들을 기다리고 농산물 축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괴산군의 대표 농특산물인 대학찰 옥수수가 올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사람 키만큼 자란 옥수수 밭에서 튼실한 녀석을 고르는 농부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드러납니다. 괴산 군수와 군위원들도 일손을 도우며 지역 특산품의 첫 출하를 반겼습니다. 올해 괴산 지역 대학찰 옥수수 재배는 1,500여 농가에 980헥타르, 생산량은 8,000톤을 웃돌 전망입니다. 지금 초반에 심은 거는 저온 피해를 많이 봐서 상태가 조금 안 좋고요. 이제 후반서부터 나오는 거는 조금 상태가 괜찮습니다. 석회암지대 토질과 일교차로 조직이 단단한 송계 양파도 수확을 끝냈습니다. 소낙비에도 햇 양파를 사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소비자들이 줄을 잇습니다. 산 아래 작은 마을이 양파만으로 20년 넘도록 축제를 이어갈 정도로 이미 전국적인 유명세를 지녔고 품질에 자신도 있습니다. 한수 양파는 올해가 축제가 21회째입니다. 그 20년 동안 저희가 그 품질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 끝에 가까이 노력 끝에 지금 현재 양파를 만들었습니다. 황토 마늘로 알려진 단양 마늘은 손질이 한창입니다. 과거에는 마늘 100개를 새끼줄로 꼬아 한 접씩 준비했지만 지금은 인력도 없고 소비자 기호를 고려해 50개씩 먹습니다. 올해는 벌마늘 피해도 없어 알이 튼실해 작황도 만족스럽습니다. 올해는 뭐 비도 적당히 와주고 마늘에는 아주 날씨가 잘하는 바람에 그 마늘 작황이 좋아요. 내일 증평에선 인삼체험 마켓이, 오는 15일부터 옥천에서 감자 옥수수 축제가, 21일부터 단양 마늘 축제가 열리는 등 한여름 소비자를 향한 농산물 축제가 잇따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연체율 상승으로 인한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와 관련해 새마을금고 충북본부가 불안 해소에 나섰습니다. 새마을금고 충북본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새마을금고 54곳의 평균 연체율은 3.3%로 6%가 넘는 전국 평균보다 양호하고 금고 전체 자산도 지난해 말보다 3.8%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적금의 경우 예금자별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급이 보장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금주가 최근 중도 해지를 한 예적금을 14일까지 다시 예치하면
처음 가입 조건대로 계좌도 복원해줄 계획입니다.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늘면서 백신 수급난을 겪고 있습니다. 충북도 내 11개 시군 가운데는 청주와 진천을 제외한 9개 시군이 무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단양군은 백신 물량을 구하지 못해 사업 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군민 전체로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했지만 백신을 구하지 못해 연령이 높은 주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대상 포진은 감염병이 아니어서 관련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백신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지용 시인의 문학 세계를 기리는 일본 지용제가 4년 만에 다시 정시인의 모교인 일본 교토와 오사카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옥천군에서 24명의 문화사절단이 일본 교토 도시샤 대학을 방문해 양국의 문화 교류를 논의하고 정지용 문학 강연과 포럼 등을 진행했습니다. 정지용 시인은 1923년 도시샤 대학 영문과에 입학해 향수와 카페 프랑스 등 대표작을 발표했고 옥천문화원이 지난 2005년 이 대학에 시비를 건립했습니다. 청주시가 올해 청주시 건축상을 공모합니다. 공모 대상은 사용 승인을 받은 청주 지역의 모든 건축물로 건축주나 설계자 또는 시공자가 필요한 서류를 갖춰 다음 달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청주시 건축디자인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청주시는 올해부터는 상 이름을 아름다운 건축물에서 건축상으로 바꾸고 시민들이 공모에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게 작품 패널 대신 작품 설명집으로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출범 1년을 맞은 민선 8기 공약 이행에 대한 시민 의견 조사를 진행합니다. 청주시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시민 여론 수렴 플랫폼인 청주시선을 통해 이범석 시장 취임 이후 지난 1년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와 공약에 대한 의견도 받을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범석 시장의 88개 공약 사업 이행률은 35%로 10개가 완료됐고 73개가 진행 중, 나머지 5개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도서관이 없는 청주시 강서 이동에 스마트 도서관이 문을 엽니다. 오는 10일 개관하는 강서 이동 행정복지센터 스마트 도서관은 휴일 없이 24시간 도서 대출 반납이 가능한 자동화 무인 도서관으로 운영됩니다. 도서관에는 신간과 베스트셀러 등 인기 도서 300여 권을 비치하고 다른 도서관에서 자료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청주시는 흥덕보건소와 농협물류센터, 성화개신중림동 행정복지센터와 율봉공원 등 4곳의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